확진자가 50명으로 집계되면서 이번 일요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가 시행됩니다. 발을 체크만 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된 중국발 입국자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대구 20대 확진자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으로 위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17세 소년의 사인으로도 사이토카인이 거론되는데 젊은 층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통화사업부 협정으로 코스피는 1,5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1,246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 후보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권 절반은 친조국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래한국당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원유철 의원은 비례 공천 명단 대폭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의 요청이라고 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말로 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딱 한 달 만에 102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가 97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55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요양병원 전수조사에서 나온 환자들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집단 감염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심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달성군의 대실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간병인 6명을 포함한 직원이 12명, 나머지는 모두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18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 18일 근로자 직원 2분에 이어서 3월 19일 8분의 직원이 추가로 발생되어졌고 현재 환자에 대한 결과는 아마 오늘 중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실요양병원은 환자와 직원 289명이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직 13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선 지난 18일부터 요양병원 7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153명이 나왔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선 환자와 직원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결과입니다. 대구시는 환자와 종사자 등 3만 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80% 정도 마쳤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에 있어서도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말까지 나머지 7천 명에 대한 검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수도권 요양시설에서도 첫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4명과 직원 1명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방역당국이 요양원 전체를 격리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의 잘잘못을 엄격히 따져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군포의 효사랑 요양원. 보건당국이 입소자와 종사자 52명 전원을 검사한 결과 입소자 3명과 종사자 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을 국가지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요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0명 따로 배치하고 출입자 통제하기 위한 경비원 또 4명 배치하고 64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90대 입소자가 숨져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저질환의 고령자가 모여있는 요양시설에 원인 모를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보건당국은 관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기관별 책임자를 일명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입소자와 종사자의 이상 증세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위생 수칙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지침을 위반해 감염자가 나올 경우 손실보상 지원을 제한하고 치료비 등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관내 모든 요양병원의 관리를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대구의 17살 사망자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세가 아주 위중한 20대 확진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의 경우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면역물질 과다 분비 가능성이 더 높아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가호흡을 못해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대구에 사는 26살 남성입니다. 지난 3일 확진 당시 이미 폐렴이 진행돼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이토카인 분비가 과한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체내에 과다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 여러 장기가 손상됩니다. 중증으로 이제 병이 진행하면서 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바이러스가 나를 해친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내 면역계가 나를 해친 꼴이 되는 거죠. 사이토카인 폭풍은 메르스나 사스 때도 발생해 치명률을 높였습니다. 중장년층보다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젊은 층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중한 20대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17살 청소년도 최종 음성이 나왔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자, 이제 유럽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체 확진자 8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4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는 사망자도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유럽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모레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유럽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기는 모두 5편. 입국자는 1,000명 정도입니다. 이들 가운데 발열과 기침 등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은 200명에 가깝습니다. 유럽 전체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입국자가 많아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증상자 20명 가운데 1명꼴로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이 5%까지 나온 거는 유럽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반증을 합니다. 보건당국은 유럽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레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진단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증상자는 현행대로 공항과 공항 근처에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무증상자도 별도의 임시시설을 마련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800실 정도 규모를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단기간 머무는 입국자는 매일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받습니다. 보건당국은 유럽발 입국자 검역을 중국보다 강화한 건 후배 이상 발병 당시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체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의 7%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온 국제기구 외국인 직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33층 높이 G타워입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UN 산하기구 녹색 기후기금 소속 외국인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캐나다인 직원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잠비아인과 필리핀인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2일까지 잠정 폐쇄된 이 건물에는 13개 국제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 직원 대부분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전체에 지금 비워놓고 2시부터 방역 작업 들어갔다더라고요. 50명이 나와서 이제 필수 인원만 50. 오늘 당국이 발표한 해외 유입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모두 86명. 이 가운데 유럽발 입국자는 50명에 달하는데 이번 주만 31명이나 됩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해외를 다녀온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에선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21명이 파악됐습니다. 인천 송도의 3명을 포함하면 서울 경기 지역 해외 유입 확진자는 63명이나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들은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해외 유입발 확진자가 집중되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정부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태 초기 중국에 대해서 한 것과 사뭇 비교가 된다는 말들이 그래서 많죠. 청와대가 오늘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서 2달 만에 답을 냈는데 그 답이 다시 한번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가 76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2달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아닌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명의의 답변에는 한 달 전 입장문을 참고해달라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특별 입국 절차를 재설명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후베이성 등 26개 지방정부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무성은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중에 확진자가 없다고 했지만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인 확진자가 나와 머쓱해졌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 조치를 내린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달 만에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캘리포니아주는 4천만 주민 전원에게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외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려서 사실상 전면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If you choose to travel internationally, your travel plans may be severely disrupted and you may be forced to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0명을 넘고 사망자도 200명에 육박하자 미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늘면서 전체 환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성인 1명당 $1,000, 아동 1명당 $500씩 2차례에 걸쳐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idespread goal among all of us, both the White House and Senate Republicans, is to get cash directly into the hands of the American people. 식량 사재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총기와 탄환을 구매하는 시민도 급증했습니다. I've been doing this full time since 1997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one. 캘리포니아주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4천만 주민 전원에게 자택격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사업체와 점포를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탈리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3,400여 명을 기록해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교회마다 관이 쌓여가고 화장터가 24시간 가동되는데도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도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에 맞췄습니다.
쉴 새 없이 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차. 임시병동은 난민 수용소를 방불케 하고 산소호흡기를 단 의회 의원은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도를 올립니다. Supplica il Signore perché liberi il mondo da ogni forma di pandemia. Amen. 이탈리아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 8일부터 폭증하기 시작해 급기야 3,405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보다 200여 명 많고 확진자도 중국의 절반인 4만 1,000여 명입니다. 한밤중 도로를 달리는 군용 차량. 사망자가 늘면서 군 병력까지 시신운구에 나섰습니다. They've run out of space in mortuaries, so they're keeping crematoriums open 24/7, and they've had to start stacking coffins in churches. 전 세계 최고 치사율 8.3%에 이탈리아 신문 부고라는 지면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밀라노 공항에 중국 의료진이 내립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에 코로나 대체에 훈수를 구합니다. 정작 코로나 발원지 중국한테 방역을 못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我看到酒店人还在聚会，我看到很多不戴口罩的，我不知道大家在想什么。 실제 코로나 사태 후에도 시민들은 맨 얼굴로 비둘기떼와 놀고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수십 명이 마스크도 안 낀 채 어울려 춤을 추었습니다. 지난달 말 밀라노 패션쇼에서도 모델과 관람객 중 마스크 쓴 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상황이 반전된 건 열흘 전. Io resto a casa, 2 della penisola. Ci sarà l'Italia. 하지만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처음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느긋했던 이탈리아 시민들은 이제 생필품 사지기까지 하며 긴장하는 모습이죠. 답답한 격리 생활 중 발코니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은 우환을 연상시킵니다. 이탈리아의 한국 교민 5천여 명은 인종차별도 겪고 있죠. 인종차별 사례가 좀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고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게 소리를 지르며 간다더만. 외교부는 교민 이송의 전세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 문명의 발원지 이탈리아가 코로나 발원지란 오명을 쓰게 되진 않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10명의 공천관리위원을 발표했는데 이른바 친조국 인사가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검증할 실무자까지 파견하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당내에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더 떳떳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했던 개국본이 주축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상위 10명을 자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순번인 제한 경쟁 분야인 검찰개혁 분야가 포함됐는데 이는 조국 수호 집회 때 나온 구호입니다. 당선권 가운데 11번부터 17번까지는 민주당 후보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증 실무자 파견을 검토하다가 논란이 되자 파견은 하지 않고 조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저희 사무실에 일체 오지 않습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 주도로 그 작업들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임명된 10명의 공천관리위원 중 김호범 부산대 교수와 정재원 국민대 교수, 정도상 소설가는 조국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김소라 변호사는 민주당이 경기 남양주 병에 전략 공천한 김용민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비례정당을 갈아타면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에서조차 미래통합당처럼 자매정당을 만드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형식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자유한국당처럼 저런 형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후보 명단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황희두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발언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후보 연설을 교묘히 편집해서 마치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가짜뉴스가 명백해 보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민주당 황희두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자막엔 열광하는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명박 씨가 얘기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대 떼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통합당 로고 모양과 색깔 등을 언급하며 신천지와의 연루설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연설 때 새만금 사업으로 신천지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짜깁기 한 겁니다. 전북의 새만금을 전북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사람들도 교인이 아닌 당원들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황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던 여당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황 위원장은 한 언론의 영상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신천지와 무관하다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홍성국 경제대변인도 과거 강연에서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다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홍 대변인은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미래당과 미래통합당과 갈등 끝에 한선교 대표가 물러나고 원유철 대표 체제가 들어선 미래한국당은 공병호 공관위원장까지 즉각 교체했습니다. 비례대표 명단도 원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한선교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로부터 특정인 공천을 요구받았다는 폭로까지 하고 나서서 분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유철 대표와 염동열 사무총장을 선임한 뒤 곧바로 공병호 공관위를 해체시켰습니다. 새 공관위원장에는 배교한 백석대 석좌 교수가 선임됐고 염동열, 조훈현 의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통합당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았던 염 의원이 공관위에 참여하면서 황교안 대표 영입 인사들의 전진 배치가 예상됩니다. 반면 비례 1번이었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한 기존 명단 상당수는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지금 공관위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공관위는 다음 주 초까지는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제 전격 사퇴한 한선교 전 대표는 황 대표가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공천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황 대표와 갈등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박 전 의원의 강남을 공천은 공관위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공관위원회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역구 공천에서도 문제가 된 곳에 대해 제의를 요청하거나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백원우,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의 지시라고 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민정수석의 결정이라는 말로 조선 수석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 준비기일이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측은 조 전 장관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며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민정비서관으로 조 전 장관 지시를 따랐다고 했고 박 전 비서관 측도 민정수석의 결정이라 본인은 직권남용의 객체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2가지 혐의 모두 검사의 주관적인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준비기일이었지만 일선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검사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정경심 교수 사건과 따로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지는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 절차 조율을 마무리한 뒤 감찰 무마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펀드 부실로 4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라임 사태의 배후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라임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 해명과 달리 해당 행정관이 라임 돈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한 버스회사 2018년 3월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이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라임이 펀드 자금 270억 원을 지원해준 결과였습니다. 인수자본을 단번에 해결하도록 주선해준 이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과는 같은 광주 출신 동갑내기 친구로 알려져 있고 인수 후 버스회사 재무이사가 된 증권사 출신 김모 씨와는 고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버스회사 회삿돈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피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회사 인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뒤 페이퍼 컴퍼니로 횡령을 시도해온 수법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또 다른 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 횡령 혐의 공소장에도 경영권 인수와 횡령 과정에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9명인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검사 한두 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어제 울산에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산을 뒤덮었다가 2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불이 아파트 앞까지 번지면서 일대 주민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줄기가 이어집니다. 진화대원들이 밤새 산을 오르며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1,8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마을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끊는 시야다. 불이 요 앞에 요 오는데 우이잖아. 못 자지. 불이 강풍을 타고 마을 앞 500m까지 번지면서 이곳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한 주민 5,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울주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집단 대피소를 마련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인근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숙박업소를 잡았는데 숙박이나 안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데 하면 또 코로나 저게 또 문제니까. 산불은 산림 200헥타르, 축구장 260개 면적을 태우고 2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불길을 잡은 오늘 오후 2시쯤에는 등산로 인근에서 불에 탄 시신한구가 발견됐고 4시간 뒤인 오후 6시쯤에는 어제 헬기 추락으로 실종된 부기장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저수지에서 물을 퍼담는 과정에서 갑자기 헬기가 흔들렸다는 구조된 기장의 진술을 토대로 헬기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압수금만 1억 3천만 원에 달했는데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입니다. 법원은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 일당은 SNS에 애인 대행 알바 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지원자가 연락하면 본인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면접을 보겠다며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고 돈을 받고 싶으면 나체 사진과 성적인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 수위는 점점 올라갔고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지인들에게 앞서 받은 사진 등을 뿌렸습니다. 협박 끝에 받아낸 영상물은 일명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에 가상화폐를 내고 입장한 참가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 집에서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1억 3천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범행이 알려지자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엔 사흘 만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바닥을 모르던 국내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과 뉴욕 증시 상승세가 시장의 공포심을 다소 진정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주 초를 예상하기 힘든 불안한 진정세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단숨에 1,500선을 탈환했습니다. 7거래일 내내 날개 없이 추락하다 8거래일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9%대 급등했습니다. 이달 들어 프로그램 매도 정지 조치가 3차례나 속출하던 폭락장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2시간 간격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1,30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도 39.2원 급락했습니다. 600만 달러 규모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에 안도감이 돌았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2만 선을 회복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6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그와 관련된 달러 송금 수요가 남아있는 만큼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모두 좀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과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0%대로 낮췄습니다. 지속되는 실물 경제 충격과 함께 금융시장 공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를 안정시킨 1등 공시는 미국과 맺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을 우려한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우리로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60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된 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A란 기업이 있습니다. 원자재 결제 대금을 달러로 치러야 하는데 국내에 달러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원화가 아무리 많아도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던 1997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한마디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혹시라도 한국은행의 달러가 바닥날 것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미국의 원화를 맡긴 다음 이렇게 약속된 한도 내에서 달러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맺은 한미 통화 스와프는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92억 달러인데 15% 정도 추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평시라면 미국 입장에서도 기축통화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조치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을 위해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호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도 사정이 급하다 보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미국이 쏟아내는 경기부양책에 찬물을 끼얹는 이른바 리버스 스필오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로도 이렇게 자꾸 전이돼서 그것이 국제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을 이어지니까 어떻든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그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족 현상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국은 이번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덴마크, 브라질, 호주 등 총 9개국과 동시에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는 심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서둘러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요즘 개인들 가운데서도 달러 사재기에 나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또 위험한 건 아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미국도 간단치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달러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유로화도 믿을 수 없고 또 엔화도 믿을 수 없고 금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달러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 전 세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경제가 다 불안하다 보니까 세상이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심리 때문에 미국 달러화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물품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재기가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해외로 자녀 유학을 보낸 경우처럼 개인들도 해외에 송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달러 값이 더 오를까 봐 미리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외환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굳이 미리 달러를 살 필요가 없겠지만 최근 웬달러 환율이 1,300원 가까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투자 목적으로 달러를 사두자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건 바꿔 말하면요, 이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 즉 우리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과거 외환위기 때 달러 값이 워낙 치솟았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IMF 때는 이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였던 것이 이 2달 만에 2,000원대로 근접을 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IMF 때는 아니지만 이 급격한 상승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를 기대하면서 이 달러를 사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IMF 때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생긴 현상이었고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물론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 스와프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달러화에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달러가 급상승할 요인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거는 좀 반대고요. 이 위기가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전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달러를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개인이 판단할 영역입니다만 과거처럼 급격하게 환율이 오르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죠. 물론 또 달러 살 때 수수료도 많이 붙고요.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호영이 지난달 마스크 60만 장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호영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던 지난달. 정부는 마스크 품귀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의 의약품 유통업체 지호영은 이 조치를 위반하고 60여만 장의 마스크를 신고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정부가 지호영을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한 지난달 26일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도 미신고 판매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신고하는지에 대한 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지호영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고 회장님도 지금 당기시고. 경찰은 조선의 지호영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학생들은 335 카페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어서 감염 우려가 제기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카페입니다. 자리마다 노트북이 올려져 있습니다. 개강은 했지만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대학생들은 카페에 모여 수업을 듣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공부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동력도 약간 되고 그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완전 위험해서 자유로운 공간이 아닌 건 알지만 여기 와서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대는 27.5%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20대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긴 하지만 20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카페에서 옹기종이 모여서 수업 듣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하면서 코로나19가 이제 집단 발생할 위험이. 최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대학가가 또 다른 전파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유입 차단에 발벗고 나선 섬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장기화되는 확산세에 혹시나 방문객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까 섬 진입로에서 24시간 발열 체크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구자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포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운전자의 체온을 검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발열 체크 좀 하겠습니다. 강화구는 이곳 강화대교에서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탑승자 모두에게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의 경우 2만 5천 대가량의 차량과 탑승객을 일일이 검사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강화도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전남 진도와 육지를 잇는 진도대교에도 방문객 체온을 측정하는 검사장이 등장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이 24시간 내내 상주하면서 코로나19 유입을 철통 봉쇄하고 있습니다. 민통선으로 이어지는 통일대교에는 군인들이 군복 대신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19 차단에 나섰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출입하는 전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직까지 강화도와 진도, 민통선 지역에선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일부 외국 항공사들이 돌연 항공권 환불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급격하게 줄면서 내줄 돈이 없는 재정 악화가 나타난 건데요.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이 국내 여행사들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접수된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가 석 달 늦어질 거란 내용입니다.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 카자흐스탄의 에어 아스타나도 마찬가지로 환불 중단에 나섰습니다. 승객들은 항공편만 취소되고 돈은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합니다. 그쪽에서 환불 처리가 안 되면은 환불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행사 예약했으니까 여행사가 환불해줘라 이렇게 막 저기 하죠. 코로나19로 세계 하늘길이 막히고 수입이 끊기자 막대한 환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항공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가 부도를 맞을 경우 환불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사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본사랑 지금 조율 중에 아마 빠르면 오늘 그리고 아니면 월요일 날 다시 재개가 돼요. 국내 항공사들에도 부도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상반기에만 최소 6조 3천억 원이 줄어들 전망인데 수천억 원 환불금 손실까지 떠안았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회사 주식을 전부 팔아도 비행기 한 대 값이 안 될 정도까지 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봄이면 삶의 욕망이 계절병처럼 도집니다. 달던 봄이어서 더 심란한 봄을 시인은 과수원 노인의 한숨으로 그려냅니다. 꽃은 피고 인자 위에 샀고 능금꽃 아찔하게 피어있는 그 풍경 바라보며 비명을 치는 노파, 어깨 한쪽 맥없이 문설주로 무너진다. 시인에게 봄은 돌림병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수댁의 아픈 신음인 듯 봄밤의 대지엔 열병 앓던 아지랑이, 몸살하는 철쭉, 노란 해 솟으면 우리네 산하에 봄소동 나겠네. 섬진강은 봄이 상륙하는 길목이죠. 폭죽 터지듯 봄꽃이 연달아 터집니다. 광양 매화가 알싸한 향기 내뿜더니 굴의 산수유가 샛노랗게 흐드러졌습니다. 하동 쌍계사 십리길은 이제 곧 벚꽃에 뒤덮이고 섬진강 양쪽 길에도 벚꽃비가 내릴 겁니다. 순천 서남사 600살 노매가 하얀 백매를 틔우면 그 기운 백리를 날아서 굴의 화엄사 진홍빛 흑매를 깨웁니다. 올봄 이런 꽃 소식이 들려와도 사람들 마음은 좀처럼 깨어나지 못합니다. 바깥 걸음을 삼가느라 꽃놀이 갈 엄두를 못 냅니다. 봄꽃 명소들은 다들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었죠. 꽃이 피어도 오지 마라 달라고 합니다. 볕보다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 봄, 인터넷에 올라온 경기도 어느 코로나 확진자의 글에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감염된 남편에게 다시 올마 음압병동에 격리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친정엄마가 돌봐주실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치원에 내가 확진자라고 밝혔음에도 따뜻하게 응원해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매번 자상하게 챙겨주는 의료진에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지 않는 병원이지만 읽을 책을 보내주겠다는 친구들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부터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겁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봄은 살아있다는 기쁨과 살아가야 한다는 슬픔을 함께 뿌리며 옵니다. 올 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봄은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3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확진 주부의 편지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황사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내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지만 소나기처럼 갑자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야외에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날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게다가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이어서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9도, 대전 21도, 대구는 23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 같은 환절기엔 일교차가 크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0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